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 40번부터 보면은 자, 그림과 같이 두 상수 a랑 k에 대해서 y는 a의 x 플러스 1제곱이랑 y는 a의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분의 7제곱 그래프와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만나는 점을 각각 p, q라고 얘기를 하자. q를 지나고 x축의 평행 직선이 함수 왜 이렇게 많이 줬어? y는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4제곱 더하기 2분의 3이랑 만나는 점을 r이라고 얘기를 하고 pr이랑 qr이 5로 같을 때 a 더하기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한번 해봅시다. qr은 5. 자, 그래놓고 그림 그려보면은 x축 있고 쑥 그려주고 밑에서 쑥 그려주고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고 PQ 좀 밑으로 할게. 이렇게 지나가고 PQ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를 R 여기를 P 했을 때 PR이랑 QR의 길이가 5로 같다. 오케이, A 더하기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한번 해볼게. PR, QR. 자, 그래서 여기 길이도 5고 여기 길이도 5인 상태야. 그치? 여기 길이도 5고 여기 길이도 5인 상태입니다. 어디 보자. 잘 모르겠어. 저 지수함수들이랑 다항함수랑 만나는 교점을 우리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고. 이제 절대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할 거냐면은 P점부터 R점까지 길이 혹은 좌표 같은 걸 찾아볼 거야. 이제 좌표 같은 거 한번 찾아보자. 자, 그래서 뭐 할 거냐? P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릴 겁니다. 그래 놓으면은 여기를 H라고 얘기를 했을 때 PH랑 QH 길이는 2대 1이야. 왜? 기울기가 2짜리거든. 마이너스 2짜리거든. 그치? 그럼 X 증가량과 Y 증가량은 1대 2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길이가 1대 2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둘 거냐? PH 길이를 2K라고 두고 QH 길이를 K라고 넣어버리자. 그치? 자, 그럼 삼각형 PRH에서 왜 여기서만 봐줘? 직각삼각형이 다루기가 쉽거든. 그치? 자, 여기 길이는 5고 여기 길이는 2K 나왔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K 쓰면 안 되는데 미안. 다른 문자로 쓰자. 그치? K 있으니까 T라고 쓸게. T 여기가 T 하고 나오는 거라서 아니지 5-T 하고 나오는 거라서 자 윤석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하면 T 값 구할 수 있겠다. 맞아. 자 그래서 5의 제곱은 P R H니까 5의 제곱은 2T의 제곱 더하기 5-T의 제곱 모양으로 나오는 거라서 25는 4T 제곱 더하기 25-10T 더하기 T제곱. 그래서 25 없어지고 5T제곱 마이너스 10T가 0이니까 5T로 묶어져 버리면은 T-2가 0하고 나오겠네. 그래서 T가 0 또는 2인데 T는 길이잖아. 양수 나와야 되겠지. 자, 그래서 T 길이가 2 하고 나옵니다. 그렇지? 어디 보자. T 길이가 2가 나왔어. 2가 나왔어. 자, 그럼
삼각형 살짝만 그리고 P, R, Q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자, T 길이가 2가 나왔으니까 여기 길이가 2고 여기 길이가 4 그래서 여기 길이가 3이고 여기 길이가 5 하고 나온 상태야. 맞지? 그 상태에서 뭘 구하라는 거지 지금? A 더하기 K의 값을 구하시오. A 더하기 K의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뭐 여기서 너네가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뭐를 미지수로 둘까? 뭐를 미지수로 둘까? R점을 미지수로 둬볼까? P점? P점을 미지수로 둘까? P점, R점. 다루기가 뭐가 편하겠니? R점이 편할 것 같아. 자, R점의 X좌표를 M이라고 할 겁니다. 그지? M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럼 R점의 X좌표를 M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R은 뭐와의 교점이니까, 이 녀석과의 교점이니까 M을 저기다 대입하면 성립해. 그래서 마이너스 AM 더하기 4 더하기 2분의 3 하고 나올 거고. 그치? 자, 그럼 Q점은 뭐가 되겠어? X축방으로 5만큼 이동한 게 Q점이 되는 거니까 Q점의 좌표는 M 플러스 5, 마이너스 A의 M 플러스 4 더하기 2분의 3이 될 거고. 그치? 자, P점은 X축방으로 3만큼, Y축방으로 4만큼 이동한 거니까 P점의 좌표는 M 플러스 3, 마이너스 A의 M 플러스 4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4니까 2분의 11 하고 나오겠네. 그치? 자, 그럼 P점의 좌표가 어디 위의 점이야? Y는 AX 플러스 1 위의 점이야. 그래서 그대로 대입할 겁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A의 M 플러스 4제곱 더하기 2분의 11이 P점 M 플러스 3 대입하니까 A의 M 플러스 3제곱 모양으로 나오고. 그치? 더 할 게 있나? 아직은 안 보여. 그래서 넘겨주니까 A의 M 플러스 3제곱 더하기 A의 M 플러스 4제곱 계산한 게 2분의 10이라고 나와. 식 하나 나왔고. 자, Q점은 어디 위의 점이야? Y는 A의 X-3 빼기 4분의 7제곱 위의 점이야. 4분의 7 위의 점이야. 자, 그래서 Q점의 좌표를 그대로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의 M 플러스 4제곱 더하기 2분의 3이 M 플러스 5 대입하는 거니까 A의 M 플러스 2제곱 빼기 4분의 7 모양으로 나왔어. 그래서 넘겨주고 넘겨주니까 A의 M 플러스 2 더하기 A의 M 플러스 4가 4분의 6 더하기 7이니까 13 모양으로 나오겠네. 맞아요? 그치? 오케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 자, 이 녀석 두 개를 가지고 A 값이랑 M 값을 찾아볼 거야. 그치? 자, 여기서 뭐 할 거냐면 A의 M 플러스 3제곱으로 묶어줘 버리자. 그러면 1 더하기 A 한 게 2분의 11. 자, 여기는 A의 M 플러스 2로 묶어주자. 그러니까 1 더하기 A의 제곱, 걔가 4분의 13. 자, 그래서 이 두 개 나눠버릴 거야. 그치? 나눌 거야. 얘를 분모해 두자. 자, 그러면은 A의 M 플러스 2, 1 플러스 A의 제곱분의 A의 M 플러스 3, 1 플러스 A 계산한 게 4분의 13분의 2분의 11 해가지고 약분해서 정리하면은 13분의 22 모양으로 나올 거야. 맞지? 자, 이 녀석 약분되네. 약분되니까 쓱쓱 약분돼가지고 A만 남아. 맞아? 저 그래 놓고 나서 내항, 외항 곱해버리면은 13 여기다 곱해서 13의 A의 1 플러스 A가 22의 1 플러스 A의 제곱하고 나와서 전개하면은 13A 제곱 더하기 13A가 22 더하기 22A 제곱 넘겨주면 9A 제곱 마이너스 13A 더하기 22가
0 모양으로 나오겠네. 그치? 인수분해 안 되는데? 뭐 잘못한 거 있나? 뭐 잘못한 거 있나? 4 더했어. 2분의 8 m 플러스 5, 3, 4 잘했는데 P점 대입하면 m 플러스 4 함수를 잘못 썼다고. 아이씨. 더하기 1이 썼네? 아, 그지 같다. 나머지는 잘 썼나? 아, 그지 같다. 더하기 1이 있었어. 그래서 더하기 1. 그럼 넘겨주니까 2분의 9 나온다. 맞지? 2분의 9. 나머지는 제대로 됐나 그럼? 그럼 여기가 2분의 9라서 여기가 2분의 9니까 18. 그래서 여기가 18. 그러면은 18 더하기 18a 제곱 넘겨주니까 5a 제곱 마이너스 13a 더하기 18은 0 모양으로 나오고, 그래도 인수분해 안 되는데? 또 어디가 잘못됐는지 한번 찾아보자. m 플러스 3 m 플러스 4 2분의 8 2분의 11 2분의 9 맞고 m 플러스 5 m 플러스 2 빼기 4분의 7 4분의 6 4분의 13 맞고 am 제곱 맞고 13분의 18 13a 제곱 더하기 13a가 18a 제곱 더하기 18a 맞는 것 같은데 어디서 또 잘못됐을까? m 플러스 4 m 플러스 3 아, 여기서 잘못됐어. 아, 자꾸 틀리네. 그치? 미안. m 플러스 3 대입하면 m 플러스 4인데 여기가. 그치? 여기 m 플러스 4인데. 에이, 다 틀려먹었어. 그치 같아. 자, 그래서 넘겨주면은 2에 m 플러스 4제곱이 2분의 9하고 나와서 a에 m 플러스 4제곱이 4분의 9하고 나오네. 그치? 자, 그래서 a의 m 플러스 4가 4분의 9니까 요걸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은 a의 m 플러스 2제곱 더하기 4분의 9가 4분의 13 하고 나와서 a의 m 플러스 2제곱이 1 나오네. 그치? 그래서 m이 마이너스 2 하고 나올 거라고. 됐죠? m이 마이너스 2. 자, m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어디다 대입해봐? 여기다 대입해 볼 거야. 여기다 대입해 보니까 a의 제곱이 4분의 9 나온다. 그래서 a가 2분의 3 하고. 됐지? a가 2분의 3.
자, A가 2분의 3이니까 이제 R점의 좌표를 한번 제대로 찾아볼 거야. R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의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2분의 3이라서 글쎄 Y좌표가 4분의 마이너스 9 더하기 4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모양으로 나온다. 맞지? 자, 그래서 P점의 좌표는 X좌표 4 더하고 Y좌표 3 더해야 돼. 그래서 1, 3 더하면은 4분의 9 모양으로 나오겠네. 아니, 이제 4 더해야 되지. 4분의 13 모양으로 나오겠네. 됐슈? 자, 요 P점의 좌표가 어디 위의 점이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위의 점이야. 그래서 대입해보면 4분의 13이 마이너스 2 더하기 K에서 K가 4분의 8 더해주니까 4분의 21 하고 나오겠다. 됐어? 자, 그래서 요딴 식으로 최근 수능이 계산이 더럽게 복잡한 모양으로 많이 나와. 그치? 계산이 더럽게 복잡한 모양으로 많이 나오니까 계산 복잡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여기서 실제로는 개념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사용됐어? 어려운 개념이 사용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냥 좌표 미지수로 둬가지고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했다 밖에 없잖아.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산이잖아. 계산. 그치? 나도 자꾸 실수했던 게 계산해서 실수하니까. 그치? 우리도 계산해서 실수하지 않게 꼼꼼하게 하는 거 꼭 따져주셔야 돼. 오케이. 해보시면 되고 41번으로 가보자. 자, 41번 A랑 B가 자연수인 상태에서 자, fx가 2의 x 플러스 b제곱 더하기 bx가 마이너스 8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3 더하기 8 언제 x가 마이너스 8보다 클 때는 자,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랑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어떤 조건 만족할 거냐면은 fx 바 x가 k보다 작거나 같다 의 원소가 정수인 거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의 값의 범위는 k는 3부터 4까지 이렇게 나왔대. 자, 그럴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위에 있는 그래프는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아래에 있는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거야. 지수함수 평행이동한 다음에 지금 3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자, 3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그려져? y는 3의 x 그래프 그려지면은 3의 x제곱 그래프 그려주면은 마이너스 3의 x제곱 그래프는 x축 대칭이라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그 녀석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8만큼 평행이동시킨 모양이네. 맞아?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 감소하는 모양으로 점근선이 뭐가 됐어? 뒤에 더해진 게 점근선이지? 그치? 그래서 8일 점근선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됐슈? 자, 걔를 어디서만 그려? 마이너스 8보다 클 때만 그릴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8 대입하면 되게 복잡한 값 나오는데 함수값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1제곱 더하기 8이라서 8에서 되게 조금 빼준 거야. 이제 7까지는 안 갈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요 함수값보다 더 작은 쪽에 7이 있을 거라고. 오케이? 여기까지는 되지? 자, 그럼 이 녀석이 언제 7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언제 7 나오는지 볼게. 자, 그런데 K의 범위가 3과 4 사이랬으니까 혹시 싶어가지고 X 대신에 3을 대입해 볼 거야. X가 3일 때 Y값 몇 나오니? Y값 7 나오고, 그치? X가 4일 때 Y값 몇 나왔어? 5 나왔다. 맞아요. 4일 때 Y값 5 나왔어.
자, 그럼 3부터 4 사이에 있는 정수에 대해서 K 값에 대해서 K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안에 정수가 몇 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2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Y 값이. 요 얘기가. 그치? Y 값이 2개인 녀석이라고. 그치? K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오케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프는 이제 신경 쓰지 말고 K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정수가 2개가 들어가 있어야 돼. 오케이. 그치? 자, 그럼 K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정수가 2개 들어가는데 뭐가 지금 반드시 들어가 있어? 7이 지금 반드시 들어가 있네. 그치? 6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치? 6이 이 중간쯤에 있는데 K가 4에 가까이 있어도 6이 들어가 있을 거고 K가 3에 가까이 있어도 6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오케이? 그러려면 6이라는 숫자는 어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어? 마이너스 8보다 작은 쪽에서 그려지는 그래프에서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라고. 이해되세요? 돼, 안 돼? 자, 지금 7이라는 녀석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 정수인 거 지금 개수가 2개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치? 2개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K가 3부터 4까지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주면은 무조건 K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는 정수가 2개 들어가 있을 거래. 그치? 그런데 이미 7이 들어가 있어. 7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오케이? 7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자, 그런데 6이 K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6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지금. 그치? 근데 정수가 2개 들어가려면 7이랑 6 2개는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5는 안 들어가 있고. 맞아. 그치? 그럼 6이라는 녀석은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 이 밑에 그려지는 그래프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K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K가 요 그래프 상에서는 7만 들어가 있어도 7, 6이 들어가 있으려면은 이 밑에 있는 그래프에서 6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살짝 감이 와요? 오케이. 좋아, 감이 왔어.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그래프 그려가면서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점근선 8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8까지는 좀 오른쪽에 그릴게. 점근선 8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8까지는 이렇게 그려지고 지금 3 대입했을 때 아까 7 나왔고 4 대입했을 때는 5 나온 상태에서 8보다 작거나 같은 쪽 그래프, 즉 증가하는 지수함수 그래프 그렸을 때 이 녀석은 그 그래프 상에는 6은 들어가 있을 거고, 그치? 5는 들어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될 거야. 왜? 만약에 이 밑에 그래프를 그려줬는데 6은 들어가 있게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고 5도 들어가 있으면은 K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만족하는 정수가 7도 있고 6도 있고 5도 있는 거야. 그치? 정수가 2개밖에 없다고 했는데. 맞아? 그러니까 5는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5가 이 안에 안 들어가 있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점근선을 5로 만들어주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정수가 2개니까 y는 2의 x 플러스 b, 왜 b요? 둘 다 a인데. a 더하기 b에서 점근선이 y는 b인데 걔가 5일 거라고. 그치? 점근선이 6이면 돼, 안 돼? 안 돼. 6도 정수로 안 들어가니까.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밑에는 점근선이 5짜리인 지수함수가 그려져 있어야 돼. 그치? 자, 그럼 그 지수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볼 거야. 그치? 자, 그 지수함수가 이렇게 위쪽으로 그려져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위쪽으로 그려져 있으면은 K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가 생겨버려? 8도 있고 7도 있고 6도 있네. 맞아? 3개 이상 생겨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면 안 된다고.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 시작하는 마이너스 8에서 시작하는 점이 8보다 커지면 돼? 안 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여기까지도 헷갈렸는데 지금 조금 더 헷갈리는 얘기 할 거야.
3 대입했을 때 7 나왔고 4 대입했을 때 5 나와서 얘가 점근선이었어. 그치? 6. 자, 그래서 이 아래쪽 그래프는 5를 점근선으로 하고 6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y값 6을. 그치? 그럼 y값 7을 가지고 있어도 될까 안 될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프가 y값 7을 갖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치?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그럼 k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만족하는 게 7도 있고, 그치? 여기도 7 있고, 6도 있고, 여기 6 있고, 5는 없어. 그래서 정수점 2개 나오는 건 맞아. 맞아. 그치? 정수점 2개 나오는 건 맞아. 그치? 근데 K가 굳이 여기 있지 않고 K를 여기다 갖다 놔도 상관이 있어 없어? 그래도 이거보다 작은 쪽에 정수 2개 있어라고 해도 돼, 안 돼? 되겠네. 그치? 이 아래쪽에 지금 7이랑 6 2개 다 있으니까. 맞아. 그러면은 정수 2개인 거를 만족하는 K의 범위가 얘다라는 거에 만족해 안 해? 만족하지 않아. 그치? 자,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은 정수가 2개인 K의 범위가 4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고. 3보다 크거나 같다는 만족 안 할 거라고. 그치? 그래서 안 돼. 알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마지막에 점근선 8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8, 여기를 지나면서 쭉 그려주고 3 대입하면 7 나오고 4 대입하면은 5 나온 상태에서 요 6을 가지고 있게 또 점근선이 되게, 그리고 7은 안 가지고 있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 그치? 그래서 요 아래쪽 그래프에서 6이라는 점만 가지고 있게 그려져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7 있고, 그치? 여기서 6만 있으면은 해결이 되겠네. 맞아. 이해됩니까? 약간 이해돼? 좀 어려워. 그치? 좀 어려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풀면 되겠어? y는 뭐였지? 2에 x 플러스 a 더하기 5라는 그래프가 fx인데 x는 마이너스 8에서의 함수값, 즉 f의 마이너스 8이라는 게 뭐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7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치?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은 2의 마이너스 8 더하기 a가 6부터 7 사이네. 그치? 6부터 7 사이. 근데 a는 정수야. 뭐? 미안. 더하기 5를 안 했구나. 자, 그래서 2의 마이너스 8 더하기 a가 1부터 2 사이겠네. 그치? 자, 그러려면 얘가 몇이면 되겠어? 얘가 정수 될 테니까 1이면 되겠어. 맞지? 자, 그래서 a의 값은 9, 뭔 소리야? 8 하고. 됐슈? 얘 0제곱 해가지고. 1일 때밖에 안 되지 않아? a는 자연수니까. 그치? 그래서 a가 8 하고. 되시오. 그래서 a값 8, b값 5 해가지고 나와서 a 더하기 b 구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나오기도 해. 그치? 자, 그래서 이 두 문제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46번으로 가봅시다. 46번. 46번은 언제 나왔니? 5월달? 46번은 별표 좀 쳐놓고 되게 좋은 문제 중에 하나야. 좋은 문제 중에 하나야. 자, a라는 것보다 작은 쪽에서는 요 지수함수, 그리고 a보다 클 때는 요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줬어.
자, 그래서 얘는 B가 양수였으니까 점근선이 B고 점근선이 3B야. 이 녀석 점근선이 좀 더 위에 있네. 그치? 자, 그랬을 때 뭐랬냐면은 뭐 A라는 값이 이렇게 있을 때 A보다 작을 때는 증가하는 지수함수 그릴 거고 A보다 클 때는 감소하는 지수함수 그릴 거야. 그치? 좀 크게 그릴게.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점근선은 B가 되고 두 번째 거 점근선은 3B가 될 거야. 오케이. 그치? 자, 그래서 요거보다 작을 때는 증가하는 지수함수 그래프, 요거보다 클 때는 감소하는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줄 겁니다. 자, 그래서 감소하는 지수함수 그래프니까 뭐 대충 여기 지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고 뭔지는 잘 모르겠어, 요 값이. 그치? 자, A보다 작을 때는 증가하는 지수함수 그려줄 거야. 그치? 그래서 증가하는 지수함수 그려줘 놓고 나서 뭐 할 거냐면은 B부터 K 사이에 있는 T에 대해서 교점의 개수가 항상 한 개 나올 거래. 그치? 자, 그럼 만약에 0보다 작은 쪽에서 A보다 작은 쪽에서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냐고.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B부터 시작해서 B보다 좀 더 크면 한 점 나오는데 여기까지 한 점 나오는데 그 이상에서도 한 점 나오는 게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B부터 K까지인 T에서 교점이 한 개 나온다에 위배가 되네. 범위가 두 개로 쪼개져야 될 테니까. 교점이 한 개 나오는 게. 그치? 자, 그럼 이 점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냐고. 올라갈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는 한 개 나오는데 3B 넘어가는 순간은 교점 두 개 생겨버릴 테니까. 그치? 여기 위에서는 또 다시 한 개 나오고. 맞아? 자, 그래서 뭐 할 거냐? 요때 그래프가 정확히 점근선을 지날 거라고. 그치? A값과 점근선 요점을 지날 거라고. 그래야지만 B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돼버리네. 알겠어요? 그치? 오케이. 자, 그렇게 되는 K의 최대값이 4분의 B, 4B 더하기 8 하고 나온댔으니까. 그치? 어디가 4B 플러스 8이라는 거야? 요점이 4B 플러스 8이라고. 맞지? K의 최대는 요점에서 최대가 될 테니까. 그치?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요거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어디 보자. A보다 큰 함수에다가 A를 대입한 값이 뭐가 나와야 된다고? 4B 플러스 8 나와야 된다고. 그치? 자, 그러니까 A, 4B 플러스 8이라는 게 어디 위에 점이어야 돼?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 더하기 3b 위에 점이어야 돼. 그치? 자, 그래서 대입해주면 2의 마이너스 a 더하기 5 더하기 3b가 4b 플러스 8 넘기고 넘겨주니까 b는 2의 마이너스 a 더하기 5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8씩 하나 나왔고. 자, 두 번째 요점도 지나야 돼. 요점은 몇 콤마 몇이야? A, 3B. A, 3B가 어디 위에 점이어야 돼? A보다 작거나 같은 그래프 위에 점이어야 돼. 그래서 2의 x 플러스 y는 뒀을걸. 자, y는 2의 x 플러스 3 더하기 b 위에 점이어야 돼. 자, 그래서 대입해주면은 3b가 2의 a 플러스 3 더하기 b. 그래서 2b가 2의 a 플러스 3. 그래서 b가 뭐 나와? 2의 a 플러스 2제곱하고 나올 것. 나오겠다.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b 대신에 이면서 그대로 대입할 거야. b 대신에 대입해보면은 2의 a 더하기 2가 2의 마이너스 a 더하기 5 빼기 8 하고 나올 거고. 자, 2의 제곱으로 나눠버리면은 2의 a제곱이 2의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2하고 나올 거고. 자, 양변에 2의 a제곱으로 곱해버리면은 2의 a제곱의 제곱이 2의 세제곱이니까 8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a제곱 모양으로 나와서 넘겨주면은 2의 a제곱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의 a제곱 마이너스 8이 0 나오겠대.
자, 그래서 2의 a제곱이 뭐 나와? 2 또는 마이너스 4 나와. 그래서 a는 1이구나 하고. 되시오. 46번. 자, a에다가 1 대입해버리면 어떤 대입할까? 여기다 대입할게. 그러니까 b는 뭐 나와? 2의 세제곱해서 8 나오는구나 하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a가 음수일 수도 있어. 맞아. A? A는 그냥 요 범위가 쪼개지는 점이잖아. 그냥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인 것밖에 없잖아. 여기? 어. 그냥 Y값 표시해 주려고 선 하나 그어놓은 거야. 이제? Y값 표시해 주려고 선 하나 그어놨어. 그래서 Y값은 Y축은 정확히 어디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그치? 이런 식으로 해결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수능에서는 특히나 뭔가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특히나 요것처럼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나왔어. 그럼 거의 대부분 점근선이랑 관련이 되게 많다고. 그치? 그래서 그냥 무조건 점근선지나 하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치?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 좀 어려워준다. 그럼 점근선부터. 그치? 점근선이랑 뭔가 관련이 있겠지 뭐라고 접근해도 상관없어. 자, 다 정리됐으면은 53번으로 갈 거야. 자, 53번 보면 자연수 n에 대해서 곡선 y는 2의 x제곱 위의 점 an,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y는 2의 x 위에 두 점 an, bn이 있고, 자, 가에서는 an, bn의 기울기가 3이고 나에서는 an, bn의 길이는 n 곱하기 루트에 10하고 나온 상태야. 자, 그 상태에서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 두 점 an, bn을 지나는 곡선이 요 녀석과 만나는 점 중에서 x좌표 중에서 큰 값을 xn이라고 할 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오케이. 한번 해보자. 그래프 조금 크게 그릴게 해도 잘 그렸으면 좋겠다. 원까지 그려줘야 돼서 어려운데. 자, y는 x 그릴 거야. 왜 y는 x 그려줘? y는 2의 x제곱 그래프 뿐만 아니라 y는 로그 2의 x제곱 그래프까지 그려야 되거든. 그치?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같이 나오면 항상 뭐부터 체크하고 가랬어? 서로 역함수 관계인지부터 체크하고 그랬어. 그치? 자,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거야 라고 생각해 줄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증가하는 형태의 지수함수, 증가하는 형태의 로그함수 두 개를 그려준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게 그려줬어. 자, 그 상태에서 자, 기울기가 3짜리인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A랑 B라고 할 거야. 자, 그래서 여기가 AN이고 요쯤에 BN이 나온다. 이제 자, 그래 놓고 나서 AN, BN과 AN, BN을 지나는 원을 생각해 줄 거래. 중심이 이 위에 있으면서 Y는 X 위에 있으면서 자, 그러면은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그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좀 잘 그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그치? 자, 얘랑 만나는 점 중에서 x좌표가 큰 값을 xn이라고 할 거야. 그럼 요 점과 요 점 있을 때 요 녀석의 큰 값을 xn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맞지? xn이라고 할 거야. 자, 그랬을 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형태의 문제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조건 한번 볼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는 몇 자리라고? 3자리라고. 자, 기울기 알려준 상태에서 길이까지 알려줬으면 우리는 뭘 생각해 줄 수 있어? AN, BN 있을 때 X 증가량이 K면은 Y 증가량이 3K겠구나. 그치?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하면 여기가 루트 10K잖아. 맞아? 근데 문제에서 여기서부터 AN부터 BN까지 길이가 몇이래? N 루트 10이래. 그러니까 K는 N이네. 그치? 자, 그러니까 AN, BN에 대해서 AN의 좌표를 XN, YN이라고 하면은 BN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되겠어? XN 플러스 N, YN 플러스 3N 모양이 될 거라고. 그치? X축방으로 N만큼, Y축방으로 3N만큼 증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맞지? 오케이. 좋아. 그래서 요 AN의 좌표 구했고 BN의 좌표 구했어. XN, YN. XN 플러스 N, YN 플러스 3N.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면 요거 대칭 이동시킬 겁니다. 됐어? 자, 중심이 Y는 X 위에 있으면서 원을 그려줬으니까 여기서 만나는 두 점이랑 여기서 만나는 두 점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생겼을 거야. 맞아? 그치?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생겼습니다.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AN이랑 요거랑 쫙 연결해 보면은 원에서 현이 나와가지고 원의 중심이랑 수직으로 만날 거야. 그치? 그러니까 Y는 X랑 뭐 수직으로 만나는 요 직선이니까 그치? 대칭점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래서 길이 같아. 자, 그러니까 요점의 좌표는 yn, xn이 될 거고 요점의 좌표는 y의 n 플러스 3, x의 n 플러스 3n, n 하고 나오는 거니까 y의 n 플러스 3n이 바로 우리가 찾고 싶은 xn이 될 거라고. 됐지? 오케이. 자,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문자만 살짝 바꿔줄게. 됐지? xn 하니까 헷갈려가지고. 됐지? xn 하니까 헷갈려가지고. 여기 xn이라고 안 하고 an이라고 할게. 됐지? an. an. 자, 그래서 an 좌표부터 다시 한번 구해보면은 자, an의 좌표는 an, 2의 an 제곱이고 bn의 좌표는 an 플러스 n, 2의 an 플러스 3n 하고 나올 거고. 그치? 자, 우리가 찾고 싶은 xn이 바로 2의 a의 n 더하기 3n 모양이야 라고 생각해 줄 거라고. 자, 그랬을 때 요 점이 어디 위의 점이야? y는 2의 x 위의 점이야. 그래서 그대로 대입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y는 2의 x 위의 점이니까 a의 다시 2의 an 제곱 더하기 3n이 2의 a의 n 더하기 n 모양이 나올 거고. 그치? 자, 양변에 넘겨준 다음에 3n이 2의 a의 n 더하기 n 빼기 2의 a의 n이니까 2의 a의 n으로 묶어주면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 모양으로 나올 거야. 그치? 그래서 2의 a의 n제곱이 뭐가 나왔어? 얘 나눠주는 거니까 2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3n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됐지? 자, 우리가 찾고 싶은 xn은 뭐랬어? 2의 a의 n제곱 더하기 3n이었으니까 2의 a의 n제곱 대신에 대입해버리면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3n 더하기 3n 모양이 나올 거라고. 됐지? 오케이. 자, 3n으로 묶어주니까 2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1이라서 통분해주면은
n-1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n-1이니까 마이너스 1은 없어져서 3n 곱하기 2의 n제곱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 싶은 xn일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x1은 n 대신에 1 대입하래. 2의 1제곱 마이너스 1분의 3 곱하기 1 곱하기 2의 1제곱, 즉 6하고 나올 거고, x2는 2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3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하고 나와서 3이니까 약분되버려가지고 8 나올 거고, x3은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3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7분의 8, 9, 72 모양으로 나오겠다. 맞아요. 자, 그래서 얘랑 더하면 되겠지. 오케이. 만만치가 않은 문제였어. 9월달 문제였네. 자, 이번엔 54번을 할 거고, 54번 문제는, 자, 24년도 수능에서는 뭐 수1 파트 문제로 나왔는데, 어디서도 자주 나오는 형태 문제냐면 수2 파트에서도 자주 나오는 형태 문제야. 어떤 모양? 예, 되게 자주 나와. 변하는 형태의 범위를 주어주고 그 변하는 형태, 움직이는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에 대한 문제 되게 자주 나옵니다. 알지? 최대값, 최소값 되게 자주 나와. 알지? 자, 그래서 이 녀석 범위 나왔을 때는 문제 푸는 방법 그냥 외워버려. 알지? 문제 푸는 방법 그냥 외워버리세요. 자, 어떻게 할 거냐?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이차함수 그리고 6보다 클 때는 로그 함수 그려줄 거야. 실제로 6을 대입해보니까 앞에도 0 나오고 뒤에 것도 0 나오네. 그래서 6,0을 지나는 이차함수랑 6,0을 지나는 로그 함수 그래프 두 개를 그려줄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그래프 그려주면은 어떻게 그려지냐? 0,0도 지나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수 6,0을 지나고 여기서부터는 증가하는 형태의 로그 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맞지? 자, 꼭지점의 좌표는 3 나와. 3 실제로 대입해보니까 9하고 나오겠네. 맞지?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뭐 할 겁니까? t-1부터 t 플러스 1까지 범위를 왼쪽 오른쪽 t 값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으로 변화시켜 볼 거야. 그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가 몇 차이나? 2 차이 나지? 그치? 그래서 길이가 2짜리인 범위를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볼 거라고. 그치?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의 뭘 찾으래? 최대값을 찾으래. 맞아, 최대값 찾으래. 자, 그래서 식으로 쓰기는 조금 애매하니까 범위를 바꿔볼 거야. 6의 범위야. 그치? 여기가 t-1이고 여기가 t 플러스 1이야. 그치? 자, 그래서 t가 0일 때는 이렇게 생겼다가, 그치? 이렇게 생겼다가 t를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이제 변화시키면 이렇게 변하면서 이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맞지? 그러니까 t가 0일 때는 언제 최대야? t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최대야. 그치? 점점 오른쪽으로 움직여도 t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최대야. 맞아? 그러다가 또 언제 최대가 됐어?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가 됐네. 이차함수의 꼭지점으로. 맞아? 점점 갈 때마다 이차함수 꼭지점이 최대가 됐다가 다시 언제가 최대가 됐어? t를 대입한 게 최대가 됐다. 맞아? t를 대입한 게 최대가 됐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t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최대로 다시 바뀌는 순간이 있겠지. 맞아? 그래서 t 요런 문제는 항상 우리는 t-1을 대입했을 때랑 써줄게. f에 t-1을 대입했을 때랑 f에 t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로 바뀌는 순간을 찾아주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알겠어요? 그치? f에 t-1을 대입했을 때랑 t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랑 같아지는 점을 찾아주는 게 대부분이야. 오케이? 자, 왜 그때를 기준으로 t-1을 대입한 거랑 t 플러스 1을 대입한 함수값이 같을 때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t-1을 대입한 게 최대였다가 오른쪽에서는 t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최대로 바뀌는 순간이 있을 거거든.
그제? 그 점에서 뭔가 일이 벌어질 거거든. 알겠어요? 그치? 자, 그러니까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의 최대를 gt라고 할 때 0부터 무한대까지 gt의 최소값이 5가 되게 만들어주래. 그치? 5가 되게 만들어주래. 자, 그럼 언제 최소가 되겠어? t랑 t 플러스 1이랑 같을 때 최대값이 제일 작아질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는 최대값이 다시 커지기 시작할 거잖아. 맞아. 자, 그러니까 gt가 최소가 되는 고값이 바로 f의 t-1과 f의 t 플러스 1이 같아지는 점이 될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치? 오케이. 자, 그럼 언제 5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볼 겁니다. 언제 5가 나오는지. 몇을 대입해야 5가 나올까? 1 대입하면 5 나오네. 그치? 1,5를 지나. 또 몇을 대입해야 5가 나와? 5를 대입해야 5가 나와. 그치? 마이너스 25 더하기 30이니까. 그치? 오케이. 5를 대입해야 5가 나와. 자, 그러면은 요게 최소값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5가 나오는 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이 값이 뭐가 되냐 이거지. 맞아? 자, 그래서 gt의 최소값이 5가 될 때 뭐라고? f의 t-1과 f의 t 플러스 1이 같아질 거라고.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뭘로 같아지는 거야 지금? 그 5로 같아진다는 거야. 오케이? 그 최소값으로 같아지겠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차이가 몇 차이 난다고? 2 차이 난다고. 범위가 지금 2 차이 났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의 좌표는 몇이 되겠어? 7이 될 거라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러니까 y는 a 로그 4의 x-5가 몇 콤마에서 지날 거라고? 7,5를 지날 거라고. 문제 끝났어. 이것만 파악이 되면. 알겠지? 자, 그래서 x 대신에 7 대입하고 y 대신에 5 대입하니까 5는 a의 로그 4의 2. 로그 4의 2는 2분의 1이니까 넘겨주니까 a가 10. 끝하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하는 형태의 범위 나왔을 때는 길이가 몇인지 일단 체크하고. 그치? 뭔가 희한한 일이 벌어질 때는 항상 뭐라고? 이 끝점 대입한 값이 같아질 때 특이한 일이 벌어진다고 항상. 그치? 그것만 가지고 풀어도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알겠지? 자, 정리해 보시고 55번으로 갑시다. 자, 55번으로 가면은 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두 곡선이랑 만나는 녀석이야. 자, 이 녀석은 점근선이 몇 자리고? 2자리인 지수함수. 맞지? 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같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역함수인지 체크할 거야. 요거의 역함수가 얘 나와? 안 나와. 맞지? 안 나와.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로그함수를 그냥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것밖에 없어. 맞지? 서로 역함수 관계가 아닙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아니야. 자, 그 상태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녀석이 만나는 점을 a랑 b라고 했대. 그치? 자, 그랬을 때 a랑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의 y좌표 알려줬고 넓이 알려줬어. 넓이 알려줬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도 알려준 거네. 맞지? 자, 그래가지고 해결하는 문제인데 기분 나빠. 그치? 기분이 더럽게 나빠.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알려줬으면 서로 역함수 관계였으면 좋겠는데 역함수 관계가 아니야. 그치? 역함수 관계로 만들지 뭐. 어떻게? 자, 보니까 얘랑 얘는 뒤에 있는 플러스 2만 떼놔버리면 서로 역함수 관계잖아. 뒤에 있는 플러스 2가 의미하는 게 뭔데?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밑으로 내리고 시작할 거라고. 상관없잖아. 그치? 그럼 이 그림이 그대로 밑으로 이만큼만 내려왔는데 원의 크기 달라져? 안 달라져. 그대로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그치? 재윤이 지금 멀뚱멀뚱하고 있어. 자, 그래프가 하나는 점근선이 2짜리라서 이렇게 그려지고 하나는 이렇게 그려졌어. 그치? 여기서 원이 이렇게 그려진 거야. 맞지?
이거를 밑으로 이만큼 다시 내렸어. 크게 달라지냐고. 안 달라지잖아. 위로 올리든 밑으로 내리든 크게는 안 달라지잖아.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 해놓고 시작할 겁니다. 알겠지? 왜? 그러면 역함수 관계니까. 역함수 관계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랑 만나는 점 찾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왜? 서로 y는 x 대칭이랄 거라서. 그치? 자, 그래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 해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해보면 y는 ax제곱과 y는 로그 2의 x제곱이 x제곱이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랑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다시랑 b 다시 할게. 그치? a점 b점이랑 달라졌으니까. 그치? 자, 그랬을 때 a, b를 지름으로 한댔으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시켜봤자 a 다시랑 b 다시를 지름으로 하고, 자, 원의 중심에 y좌표는 달라져 안 달라져? 원의 중심에 y좌표는 달라지겠네. 얼만큼 달라지겠어? 밑으로 이만큼 달라지겠다. 그래서 중심의 y좌표는 2분의 15가 될 거고. 그치? 원의 넓이는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질 거야. 그치? 그래서 2분의 121 파이가 될 거야.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원의 중심에 y좌표 달라진다는 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 그치?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그림 그려가지고 파악해보면은, 자, 이제 제대로 그릴 거야.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서 이렇게 안 그려져. y는 x. 자, 로그 2x 그래프랑 2x제곱인데 2x제곱 그래프랑 로그 2x 그래프 그려놨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랑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할 거야. 자, a-랑 b-랑 지나는 원,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내 중심의 y좌표는 그럼 어디 위에 있어? 요거 위에 있네. 그치? 요거 위에 있네. 맞아.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는 바로, 중심의 y좌표가 2분의 10을 했으니까 중심의 좌표가 바로 몇 코마 몇일 거라고? 2분의 15, 2분의 15가 될 거라고. 맞아요. 그치? 자, 넓이 알려줬으니까 반지름 할 수 있어. 반지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길이가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돼. 그치? 자, 그래서 반지름만 찾아볼 거야. 자, 파이 빼고 루트 취한 게 반지름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루트 2분의 11, 즉 2분의 11 루트 2 하고 나와. 알겠지? 자, 여기가 원의 중심이니까 C라고 두고 어디 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11 루트 2가 나왔어. 그치? 그러면은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버리면은 어떤 직각삼각형이 돼? 45도짜리 직각삼각형 되잖아. 그러니까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2일 거라고. 맞아. 자, 그래서 살짝 그려서 보면은 A점 여기 있고 C점 여기 있고 여기를 H라고 두면은 여기 길이가 지금 2분의 11 루트 2하고 나왔고 C점의 좌표가 2분의 15, 2분의 15 됐으니까 자, 1대 1대 루트 2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2분의 11 나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2분의 11 나오겠다. 맞지? 자, 그러면 A점의 좌표는 뭐 하면 되겠어? 여기서부터 2분의 11만큼 뒤로 가면 되겠어. 맞아. 자, 그래서 2분의 4에서 2 콤마. 자, 얘는 2분의 11만큼 위로 가면 돼. 그래서 2분의 26이니까 13 하고 나올 거라고. 뭐가? A 다시점이. 그치? 그 A 다시점은 지금 어디 위의 점이야? Y는 A의 X제곱 위의 점이야. 그치? Y는 A의 X제곱 플러스 2 위의 점이 아니고 Y는 A의 X제곱 위의 점이야. 그래서 대입하면 성립해. 그래서 A의 제곱이 13이네. 문제에서 뭐 찾으래? A제곱 찾으래. 13. 됐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이대로 y축방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서로 역함수 관계되네 라는 걸 파악하라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오? 오케이. 정리해보시고 그 다음으로 가자. 70번.
자, 로그 2의 루트에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더하기 75 빼기 로그 4의 75 마이너스 kn에 대해서 자, 요거의 값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가 12개 하고 나오도록 만들어주랍니다. 그래서 자,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면 자, 얘가 양수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더 커야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얘가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로그 2의 루트에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더하기 75가 로그 4의 75 마이너스 kn보다는 커져야 되겠다. 맞지? 자, 2분의 1 제곱 앞으로 빠져나오는 거니까 양변에 제곱해주 얘도 2분의 1 제곱 앞으로 빠져나오면 2분의 1 제곱 없어져가지고 밑을 같게 만들어줄 수 있어.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10n 더하기 75가 로그 2의 75 마이너스 kn 하고 나오겠다. 맞지? 로그 부등식이네. 자, 로그 부등식 나왔어. 로그 부등식 나왔으니까 우리는 뭐부터 체크하고 시작해? 밑과 진수 조건. 그치? 자, 그래서 밑과 진수 조건. 밑의 조건은 만족했으니까 진수 조건부터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더하기 75가 0보다 커야 돼. n제곱 마이너스 10n 마이너스 25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건 75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이 15, 5 마이너스면 되네. 그래서 n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부터 15 사이야. 그치? 그런데 n은 뭐랬으니까? 자연수랬으니까 n은 1부터 14까지네 라고 할 수 있겠지. 됐어? 자, 두 번째 2번 75-kn도 마찬가지로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kn은 75보다 작아지니까 n은 뭐보다 작아져? k분의 75보다 작아질 거야. 알았어? k분의 75보다 작아질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두 개 나왔고, 자, 이제 로그 부등식 풀 겁니다. 로그 부등식 풀면은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그대로 유지가 돼서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더하기 75가 75 마이너스 kn보다 커야 돼. 넘겨줘 버리면은 n제곱 마이너스의 k 플러스 10의 n이 0보다 작아야 돼서 n의 범위는 0부터 k 플러스 10 사이다. 아세요? k 플러스 10 사이하고 나왔어. 자, 그래서 세 개의 공통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n이 몇 개 나와야 된다고? 12개 나와야 된다고. 맞지? 자, 그럼 세 개의 공통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n 값이 12개 나와야 되는 거니까 뭐 해야 돼? 1부터 14까지 해서 13이랑 14 없어져야 되겠네. 그치?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1부터 14까지 에서 12까지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13이랑 14는 안 들어가 있어야 돼. 맞아.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K분의 75도 뭐 12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되고, 그치? K 플러스 10도 12보다는 작은 쪽이래. 큰 쪽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세 개의 공통 범위가 1부터 12까지만 나올 거잖아.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주면 돼? K분의 75라는 요 값이 요 값이 12부터 13 사이고, 그치? 그럼 K분의 10이라는 거는 K 플러스 10이라는 거는 12보다는 커지면 되겠네. 맞아. 요거를 만족하던지.
자, 두 번째 K분의 다시 K 플러스 12, 12부터 13 사이고 K분의 75가 12보다는 커지면 되겠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을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K 곱해줘 버리니까 12K가 75, 13K. 자, 그래서 이거 나눠주니까 K의 범위는 13분의 75, 12분의 75. 그치? 그리고 여기서는 K가 2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네. 되시오.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K도 뭐랬지? 문제에서 자연수를 쓸걸? 자연수 K 값을 구하래.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K 값 자연수 구해볼 겁니다. 대충 몇 정도 되니? 10, 11에 6 안 되고 5점 얼마 얼마 되네. 그치? 요거는 뭐 되니? 6점 얼마 얼마 되네. 맞아.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K 값은 뭐가 돼? 6하고 될 거라고. 그치? 자, 두 번째 얘를 만족하는 걸 찾을 거야. 넘겨주고 넘겨주니까 K의 범위는 2부터 3 사이고, 그치? 이거 넘겨주니까 K 12 K가 뭐보다 작으면 돼? 75보다 작으면 돼. 그래서 K는 뭐보다 작아? 12분의 75, 즉 6점 얼마 얼마보다 작으면 되겠다고.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 K는 뭐밖에 없어? 3밖에 없구나 하고. 됐지? 그래서 K는 3이랑 6 두 가지 형태 나오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뒤에 해설 보면은 K가 1일 때부터 쫙 대입해가지고 해놨거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풀게. 알았지? 자,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로 들어가 보자. 삼각함수. 삼각함수도 전통적으로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씩 이렇게 출제되는데 보통 3문제 많이 출제되고, 자, 우리가 출제위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삼각함수는 삼각함수 성질과 그래프와 삼각함수 활용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누는데 어떻게 내겠어? 삼각함수 성질에서 한 문제 내고 그래프에서 한 문제 내고 활용해서 한 문제 낼 거라고. 그지? 성질이면 무슨 문제 나오겠어? 매번 나오는 거. 각 변환해가지고 값 찾아주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거라고. 그치?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해가지고 각 변환하는 거 한 문제 나올 거고. 그치? 자, 두 번째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면은 어떤 문제로 출제가 되겠어? 그 뭐지? 미정계수 찾는 거 위주로 출제가 될 거라고. 그치? 자, 마지막으로 삼각함수 활용 파트에서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용해가지고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 그려놓고 나서 문제 풀어주는 게 나오는데 이 녀석은 보통 13번에서 12번, 14번 왔다 갔다 하면서 번호가 부여가 되고, 그치? 어디에 번호, 어떤 번호로 나오든 항상 어려운 문제야. 그치? 항상 어려운 문제인데 뭐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또 얘기해 주겠지만 요새 삼각함수 활용 파트는 어떤 게 사용되게 많이 나오냐면은 사인 법칙이 사용되게 많이 나와. 옛날에는 코사인 법칙 사용되게 많이 나왔었어. 코사인 법칙 공식 자체도 어렵고 해가지고 이거 내면 애들 어려워하겠지 하고 이렇게 막 냈는데 애들이 코사인 법칙만 드립다 연습하니까 이제 사인 법칙이 중요한데 애들 사인 법칙 공부 안 하네 싶어가지고 어려운 문제는 이제 거의 대부분 사인 법칙이 한 번씩 혹은 두 번씩 사용되는 형태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공부할 때도 사인 법칙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 이게 사인 법칙이 사용될 수 있진 않을까라고. 그치? 자,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가지고 46페이지 개념 나오지. 개념에서 중요한 것만 한번 짚어볼 겁니다. 자, 일반값과 호도법에 대한 내용은 다들 알고 있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내용도 다들 알고 있으니까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 찾는 것만 한번 다시 정리하고 가면은 반지름, 중심각, 호의 길이, 넓이 해가지고 나왔을 때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고 R 세타하고 구하는 거고 넓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 R 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 하고 나오는 거. 그치?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 그치? 자주 출제되진 않아. 그치?
자, 그 다음 사각함수 사이의 관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뭐 있었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각도가 몇 도든 상관없이 1 나오는 거고, 두 번째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는 거, 요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치? 그래가지고 실제로 문제 출제는 뭐가 된다고? 삼각함수 변환하는 게 출제가 된다고. 자, 삼각함수 그래프부터 얘기를 하고 갑시다. 삼각함수 그래프. 자, y는 sin x 그래프 그릴 줄 알아. 0,0부터 시작해서 출렁 끝나는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최대값은 2분의 파이,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갖고, 최대값 1 갖고 최소값 마이너스 1 갖는다. 이 정도 알고 있지? 그치? 코사인 x 그래프 0,1부터 시작해서 출렁 그려질 거고, 출렁 끝나는 여기가 2파이,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자, y는 탄젠트 x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그치? 주기가 몇 자리야? 파이짜리야. 그치? 그래서 원점 대칭이라서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하고 나오고, 그 다음 점근선은 2분의 3파이에서 생기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맞지? 그래서 수능에서는 거의 사인 코사인에 대한 문제만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탄젠트는 애들이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탄젠트 문제가 그렇게 문제로 만들어내기가 쉬운 그래프는 아니야. 그치? 그래서 탄젠트는 오히려 어디서 많이 사용되냐면은 미적분 파트에서 많이 사용이 돼. 그치? 미적분에서 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요새는 또 안 나오는 추세라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 그치? 그래서 사인 코사인만 확실하게 그리면 되고, 자, 이 녀석을 평행이동, 대칭이동 또 주기랑 최대값, 최소값을 변화시켜 보면 y는 a 사인 bx 더하기 c 플러스 d 하고 만들어질 거고, 자, a는 뭐를 변화시켜? 진폭, 그치? 위아래로 얼만큼 늘어났나 줄어들었나를 변화시켜, 그치? 얘가 2가 되면은 위로 2만큼 아래로 2만큼 늘어나는 거고, 3 되면은 위로 3만큼 아래로 마이너스 3만큼 늘어나는 거고, 그치? 진폭을 변화시키고, b는 뭐를 변화시켜? 주기를 변화시키고, c는 뭐를 의미해? x축 평행이동, d는 뭘 의미해? y축 평행이동을 의미한다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 맞지? 자, 그래서 실제 최대값은 뭐가 나오고, a, 절대값 a 더하기 d 하고 나오고, 최소값은 뭐가 나오고,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d 하고 나오는데, 그치? 문제에서 항상 a를 양수라고 줄 겁니다.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잘 봐야 돼. a가 양수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절대값 없이 그냥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혹시나 문제 a가 0보다 크다는 얘기가 없어. 그럼 무조건 음수야 라고 접근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치? 수능에서는 무조건 양수라고 줄 거야. 그치? 그런데 만약에 안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럼 a는 음수야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알겠지? 오케이. 자, 그렇게 파악하시고 주기 마찬가지로 절대값 b분의 2파이 원래 주기 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삼각함수 변형하는 거 또 많이 해봤네. 사인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하는 거는 사인 세타하고 안 바뀌기도 하고, 언제 n이 짝수면은 코사인 세타하고 바뀌기도 해. n이 홀수면은.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부호는 요 녀석에서 4분면에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로 체크해 주는 거야. 그치? 자, 4분면 체크할 때 여기 뒤에 있는 세타는 세타가 몇이든 상관없이, 문제에서 만약에 세타의 범위가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요 녀석을 변형시킬 때는 무조건 예각 취급을 하고 4분면을 체크해 주는 거야. 알지? 예각 취급을 하는 거야, 예각 취급을. 알지? 그래서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다 그러면은 2분의 3파이만큼 간 다음에 조금 더 갔으니까 4, 4분면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거야. 세타의 범위가 이거라고 하더라도. 알겠지? 무조건 예각 취급해서 4분면을 찾아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사인도 마찬가지고 탄젠트도 변형시키면 역수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뭐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 이거는 뭐 그래프 그려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사인 법칙 깔 거야. 사인 법칙. 어디였지? 저기 있다.
자, 사인 법칙 요새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 사인 법칙이 많이 사용된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사인 법칙이 사용되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사인 법칙. 자, 사인 법칙이 만들어지려면 우리는 외접원이 필요해. 그래서 A, B, C에 대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가 성립해?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P가 사인 C분의 C가 2R 나온다. 성립해. 그치? 자, 이 녀석의 변형 공식도 알고 있으면 좋다고 했어. A는 뭐가 나오는 거고 2R 사인 A. 마찬가지로 B도 2R 사인 B. C도 2R 사인 C. 자, 사인 A는 뭐가 돼? 2R분의 A.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이렇게 변형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랬어? A 대 B 대 C라는 길이비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사인 값의 비율이랑 같다고. 이제 오른쪽에 써있지. 오케이? 자, 그렇게 따져주시면 되고. 자, 사인 법칙에 사용되는 예전에 막 여기다 손 적어가지고 해줬던 적 있어. 그치? 변 두 개, 각 두 개면 사인 법칙이라고. 그치? 변 두 개 알려주고 각도 하나 알려줬는데 각도 찾으래. 그러면은 두 개 짝지어주니까 사인 법칙이라고. 오케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줬었어.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인 법칙이 사용되는 예를 조금 더 수능에 맞춰가지고 한번 해볼 거야. 이제 자, 우리가 삼각형 문제를 풀 때 어떤 걸 알려주면은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할 거냐? 두 변의 길이랑 맞은편 각도에 대한 문제면은 사인 법칙을 사용할 거야. 이제 마주보고 있는 쪽의 각도를 알려주면 사인 법칙을 사용할 거야. 웬만하면은 이제 사인 법칙 혹은 외접원 얘기가 나오면은 사인 법칙을 웬만하면 사용해 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예전에 문제가 예전에도 아니지 최근에 문제가 뭐 이런 게 나왔었어. 뭐 비슷한 모양인데 이거랑 비슷한 모양인데 얘를 평행하게 두고 얘가 지름이고 여기가 직각이고 그치? 뭐 길이 같은 거 알려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야 됐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 각도랑 이 각도랑 같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시오. 뭐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와. 됐어? 오케이. 그럼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사인 법칙을 사용하든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든. 그치? 그런데 여기서는 평행선이 주어졌으니까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랑 같잖아. 그치? 각도랑 맞은편의 길이에 대한 문제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사인 법칙을 이용한 형태의 문제가 돼. 그치? 그럼 이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은 이제 큰 삼각형에서 찾은 다음에 사인 값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가지고 이 길이를 찾아주는 형태 문제. 그치? 이런 형태도 나오기도 해. 그치? 그래서 두 변의 길이 뭐 두 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 변의 길이랑 맞은편의 각도. 맞지? 거기에 대한 문제면은 거의 사인 법칙이 많이 사용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법칙은 a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뭐 나머지 길이들도 전부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자 얘는 세 변의 길이랑 한 각의 크기에 대한 문제가 돼 이제 세 변의 길이랑 한 각의 크기에 대한 문제로 나오고 자 이 녀석의 변형 공식은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하고 나오는 건데 얘는 뭐 굳이 안 외워도 상관없다고 그치? 왜 2항만 한 거니까 그치? 그래가지고 이것만 확실히 외워주면 되고 자 코사인 법칙은 그래서 언제 많이 사용되냐면은 두 변의 길이랑
사이에 끼인가. 끼 나오면은 코사인 법칙 많이 사용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사이에 끼인가가 아니고서도 코사인 법칙 사용되는 경우가 있긴 해. 그치? 방정식처럼 풀어가지고. 근데 웬만하면 사이에 끼인각에 대한 형태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세 변에 대한 조건을 알려주면은 사인 법칙이 사용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 삼각형의 넓이. 자, 넓이는 작년 수능에 나왔어. 올해 수능에는 안 나올 거야, 넓이에 대한 문제는. 그치? 그래도 혹시나 싶으니까 넓이 공식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공식이 뭐랬어? 두 변의 길이랑 사이에 끼인각 알고 있을 때 공식이 제일 기본이 된댔어.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하고 나오는 거고. 그치? 자, 여러 가지 공식이 나오는데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여기서 추가로 알고 있으면 좋은 공식이 뭐야? 헤론의 공식. 자, 헤론의 공식은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넓이 한 번에 찾아줄 수 있는 공식이었지. 뭐부터 찾고 시작했어? x값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부터 찾고 시작할 거고, 실제 공식은 루트에 x 곱하기 x 마이너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b 곱하기 x 마이너스 c 모양으로 나올 거고. 맞지? 또 내저번 이용해서 넓이 찾는 공식도 있었어.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랑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였지? 2분의 1 아래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고 나온 거. 그치? 그래서 이 두 개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찾아줄 수 있었어?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면 두 개 공식 이용해가지고 우리 해결해 줬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외저번 나왔다 그럼 사인 법칙, 내저번 나왔다 넓이 이용해서 해결해 주는 거야. 알겠지? 사각형의 성질은 안 나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뒷페이지부터 몇 문제만 같이 쓱 풀어보고 계속 한번 이어서 해볼게. 답딕 적지 말고 너네가 다시 풀어봐. 알겠지? 자, 처음에는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유형 1번이랑 유형 2번 삼각함수 사이에 관계 해가지고 나오는 문제까지 전부 다 똑같이. 자, 세타의 값이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야 몇 사분면? 4사분면의 값이네. 그 상태에서 사인 제곱 세타가 5분의 4하고 나왔을 때 코사인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이거 한번 구해보면, 자, 이렇게 삼각함수 값을 알려줬을 때가 있어. 알았지? 그럴 때는 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라든지 뭐 그런 걸 이용해서 풀 생각하지 말고 그림 그려. 알았지? 자, 사인 제곱이 5분의 4 나왔으니까 사인 세타는 뭐가 나와? 풀마에 루트 5분의 2하고 나와. 맞아? 그런데 사사분면이니까 사인은 음수하고. 그치? 그래 놓고 뭐 그려? 그래프 그리라고. 자, 4분면 체크해주고 4사분면 각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사인이 루트 5분의 2 나왔다는 거는 빗변의 길이가 루트 5고 y 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x 좌표는 1 되겠네. 되시오?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 탄젠트 세타는 x 좌표분의 y 좌표니까 마이너스 2 해가지고 그대로 대입해서 그냥 계산하겠다고. 그치? 어렵지 않고. 자, 3번도 마찬가지야. 코사인 알려줬으니까 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용해서 풀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좌표 평면에 나타낸 다음에 사인이 뭔지 코사인이 뭔지 바로 그냥 찾아버리라고. 알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5번 같은 문제 보면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2분의 1 알려준 상태에서 2 사인 더하기 코사인에 사인 더하기 2 코사인하고 나왔어. 자, 이런 거는 사인 값 혹은 코사인 값을 알려준 게 아니고 두 개 합을 알려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못 풀고 여기서는 뭘 활용할 거야? 양변 제곱해서 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4분의 1이야.
그 상태에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한 게 1이니까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먼저 찾은 다음에 계산을 해주는 거라고. 그치?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그 뒷페이지로 가자. 삼각함수 그래프. 자, 8번 가보면은 닫힌 구간 0부터 파이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마이너스 사인 2x 하고 나왔어. 자, 이 녀석이 x는 a에서 최대를 갖고 x는 b에서 최소를 갖는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찾으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사인 2x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치? 자, 그럼 얘는 원래 사인 그래프 출렁한 게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뭐 x축 대칭 이동 시켜준 거고 주기가 변했네. 그치? 주기는 몇 자리가 됐어? 2분의 원래 주기. 그래서 파이짜리가 됐다고. 맞아. 자, 그래서 x축 대칭 이동하면 최대값 안 변하고 최소값 안 변하는 상태에서 반대로 출렁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맞지? 그래서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럼 최소값 값을 가질 때는 4분의 파이, 최대값을 가질 때는 4분의 3파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그치? 문제에서는 최소값을 가질 때랑 최대값을 가질 때 기울기 찾으려 했으니까 요점의 좌표가 4분의 파이 콤마 마이너스 1, 요점의 좌표가 4분의 3파이 콤마 마이너스 1이라서 두 점 사이에 플러스 1이라서 두 점 사이에 기울기 찾는 걸로 우리 해결해주면 되겠지. 맞지? 해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미정계수 찾는 거니까 여러분들 도전해보시고 쭉쭉쭉쭉 넘어가 버리자. 여기도 4점짜리가 만만치는 않아. 그래도 풀면은 못 풀겠다 싶을 정도는 아니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자, 요새는 삼각함수 파트에서 뭐가 많이 나온다고? 17번처럼 이런 식으로 변형해가지고 푸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치? 자, 그래서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5분의 3일 때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형태 이런 게 많이 나온대.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보면 요 문제까지도 안 변하고 그냥 나올 거야. 그치? 이번 수능에서도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사이에서 사인에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5분의 3 하고 나온 상태야.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래서 사인 변형시킬 겁니다. 자, 이 녀석은 사인에 2분의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그치? 2분의 파이 앞에 홀수가 곱해졌어. 그러니까 사인 변해 안 변해? 변해. 코사인 세타하고 변하고. 뭐 체크해줘? 4분면 체크해줘. 어떻게 갔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거꾸로 2분의 파이만큼 간 다음에 세타만큼 더해줬어. 그러니까 4, 4분면 될 거라고. 맞아. 자, 그래서 4, 4분면에서는 사인은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되겠네. 그래서 5분의 3하고 넘겨주니까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하고 나왔어.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사인 세타 구하랬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뭐 하라고? 그래프 그냥 그리라고.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이야. 3, 4분면 대충 쓱 그려주고 코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3 나왔다는 거는 빗변이 오고 x 좌표가 마이너스 3 나왔다고. 그럼 y 좌표는 마이너스 4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래서 사인은 5분의 마이너스 4 하고 구하면 되겠대. 그치? 그거에 대한 문제 엄청 많지. 그치? 요새 매번 나오는 거라서. 자, 그 다음 유형 5번은 삼각 방정식입니다. 삼각 방정식. 한번 해볼까? 자, 30번 보면 자, 양의 상수 a에 대해서 y는 2 코사인 ax를 0부터 x가 a분의 2파이까지 그려줘 놓고 y는 1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했을 때 선분 a, b의 길이가 3분의 8 하고 나왔을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자, 한번 해보자. 자, 이 녀석 그래프는 원래 어떻게 그려져? 주기가 a분의 2파이 나왔지 코사인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서 최대값 2, 최소값 마이너스 2로 주기가 a분의 2파이 나오게 그려졌을 거라고. 그치?
자, 그랬을 때 y는 1이랑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a랑 b라고 했을 때 a부터 b까지의 길이가 3분의 8 나왔으니까 a점의 x좌표랑 b점의 x좌표, b의 x좌표에서 a x좌표 뺀 게 3분의 8 나온다 해버리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만나는 교점을 찾아줘야 돼. 만나는 교점. 그치? 자, 그래서 요 녀석이 1 나오는 값을 찾아줄 거야. 오케이? 찾기가 쉽진 않아. 그래서 삼각방정식 풀 때는 어떻게? 얘를 그냥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풀으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뭘 먼저 찾아? 자, 2 코사인 x가 1 나오는 x 값을 먼저 찾아. 맞지? 자, 그럼 코사인 그래프 그려봤을 때 2분의 1 나오는 거는 언제 나오니? 처음에 3분의 파이에서 나오고 그 다음 거는 언제 나와?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뺀 3분의 5파이에서 나올 거라고. 맞아? 그러니까 코사인은 여기에 3분의 파이가 써 있어야지만 2분의 1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코사인 AX가 2분의 1 나오는 거 찾을 때도 여기에 뭐가 써 있어야 된다고? 3분의 파이가 써 있어야 된다고. 그치? 자, 그러니까 결국 AX가 3분의 파이일 때 또 AX가 3분의 5파일 때 X값이 실제로 우리가 찾고 싶은 이 녀석의 X좌표가 될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X값이 3A분의 파이, 여기서 X값은 3A분의 5파이 해놓고 들어가면 되겠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도 그렇구나. 자, 요런 파트가 삼각 방정식 파트가 4점짜리 문제로 들어가면은 34번처럼 실근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실근의 합 물어볼 때는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 대칭성 이용해서 해주는 거라고. 실제로 그 정확한 값을 찾는 게 아니고. 맞지? 해가지고 해결해 보시면 되고 이따가 도전해 보시고. 자, 삼각 부등식은 삼각 방정식 푸는 거랑 완전 똑같으니까 풀어보면 되고 생각함수의 활용으로 들어갑시다. 자, 43번으로 가면은 자, A 각도가 2분의 파이보다 클 때 꼭지점 A에서 선분 BC에 내리는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AB 대 AC가 루트 2 대 1이고 AH가 2일 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50파이일 때 선분 BH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외접원도 나왔네? 자, 외접원이 있는 상태에서 A 각도가 90도보다 크대. 그래서 쑥 A, B, C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AB 길이 대 AC 길이가 루트 2 대 1 하고 나왔고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AH 길이가 정확히 2 하고 나온 상태야. 맞지? 자, 그랬을 때 외접원의 넓이가 50파일 때 선분 BH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다. 자, 외접원의 넓이가 50파이하고 나왔으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없애주고 루트 취하면은 R이 5루트 2 모양으로 나왔겠네. 그치? 외접원의 반지름 나왔어. 외접원의 반지름. 어디 보자. 그 다음에 뭘 알려줬지? BH 길이를 구하시오. BH. 오케이. 자, BH 길이를 구하려고 우리는 이 각도 가지고 놀 거야. 왜냐면은 A라는 각도는 지금 AH라는 선분으로 지금 쪼개져 있잖아. 각도가 쪼개져 있으니까 우리가 다루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치? 그래서 쪼개져 있지 않은 각도 가지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치?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의 비율이 1대 루트 2 나왔으니까 여기를 x라고 하면은 여기가 루트 2x 하고 나올 거고. 그치? 자, 세타에 대한 사인 값 찾아볼 거야. 사인 법칙으로 사인 세타 분의 건너 길이 x가 뭐하고 나왔어? 2r 즉 10루트 2하고 나왔어. 자, 그래서 x가
뭐가 돼? 10 루트 2 사인 세타. 즉 사인 세타는 10 루트 2분의 x 모양으로 나올 거고, 맞지? 10 루트 2분의 x 모양으로 나올 거고. 자, B부터 H까지 길이를 구해볼게. 자, 그러면 A, B, H가 지금 자, 여기 길이가 2 루트 X하고 나오고 여기 길이가 2하고 나온 상태에서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찾을 거야. 여기가 세타일 때. 자, 그럼 여기 길이는 어떻게 찾아주면 되겠어? 코사인 이용하면 되겠지? 그치?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코사인이니까. 맞아? 루트 2x.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코사인이니까. 그치? 자, 그래서 BH 길이는 어떻게 구해? 루트 2x 사인, 코사인 세타고 구할 거고. 다시 하자. 뭐 할 거냐면은 AH 길이는 사인을 이용해서 구하네. 우리 지금 사인 알고 있으니까. 그치? 사인 알고 있으니까. AH 길이는 루트 2x 사인 세타고 구할 거고. 맞아? 자, 그래서 AH 길이 2가 루트 2x 곱하기 10 루트 2분의 x 하고 나와서 루트 2 루트 2 약분되고 넘겨주니까 x 제곱이 20 나온다. 그러니까 x가 뭐 나와? 2 루트 5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치? x가 2 루트 5니까 저 삼각형에서 이게 2 루트 10이네. 그래서 BH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풀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2 루트 10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해가지고 구하면 되겠다. 되시오. 이런 식으로 사인 법칙 이용해서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상감수 활용 문제는 이런 식으로 다 전부 다 4점짜리 문제입니다. 4점짜리 문제야. 자, 그 다음 코사인 법칙에 대한 문제가 나오네. 코사인 법칙에 대한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면 아이고. 자, AB 길이가 3이고 BC 길이가 2고 AC는 3보다 크다. AB 길이 3. 오케이. 자, 중점을 M이라고 하고 외접원이 직선과 만나는 점 중 B가 아닌 점을 D라고 할 때 선분 MD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 한번 해보면 중점 AB 길이가 3, BC 길이가 2, AC 길이는 3보다 크고 중점을 M, 삼각형의 외접원이 직선 BM과 만나는 점 중 D점이라고 할 때 MD의 길이를 구하시오. 코사인 알려줬네. 각 BCA, BAC가 8분의 7. MD의 길이를 구하시오.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코사인 BAC, BAC. 자,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 알려줬어.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 알려줬어. 자,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두 변의 길이랑 하나의 각도를 알려준 상태에서 길이 찾으라는 거니까 코사인 법칙 사용할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 ABC에서 3cm, 2cm 여기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 알려줬을 때 여기 길이 찾으라는 거야. 그렇지? A, B, C. 자, 그럼 건너끼리의 제곱 2의 제곱이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코사인 세타는 8분의 7이랬으니까 x제곱 더하기 9
빼기 8분의 7 하면은 4분의 21 x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네. 그치? 자, 없어져가지고 얘는 5 되고 양변에 4 곱해버리면은 4x제곱 마이너스 21x 플러스 22 0하고 나올 거고 4, 1, 4, 5 마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x 길이가 4분의 5거나 또는 4 나오는데 문제에서 x 길이가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4분의 5 안 되고 4 나와야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얘가 4가 나왔어. 자,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각각 2고 2하고 나오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어디 길이 구하는 거였지? MD의 길이. 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자, 어디도 찾을 거냐면은 M부터 B까지 길이도 찾아버릴게. 그치? M부터 B까지 길이도 찾을 거야. 자, 그래서 삼각형 ABM에서 2cm, 3cm, A, B, M 있고 여기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이 건너 길이 찾아줄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Y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4 더하기 9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8분의 7 약분해서 2분의 7 그래서 13 빼기 2분의 21 2분의 26 빼기 2분의 21이니까 2분의 5 하고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x, y 길이가 루트의 2분의 5 2분의 루트 10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치? 그래서 여기다 2분의 루트 10 나왔어. 자, 그 다음에 MD 길이를 찾을 거야. MD 길이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뭐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 상관없어. 그치?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저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랑 같아 원주각으로. 그치?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랑 같아 원주각으로. 그치? 그러니까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닮았네. 맞아. 얘랑 대응이 되는 길이야.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대응이 되는 길이야. 맞지? 자, 그래서 삼각형 AMD랑 삼각형 BMC랑 닮았으니까 닮은 비용에서 AM 대 BM이 DM 대 CM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맞아. 자, 그럼 AM의 길이는 2 대 BM의 길이가 2분의 루트 10. 이 DM 길이가 우리가 찾고 싶은 거야. CM 길이는 2 하고 나왔어. 그래서 2분의 루트 10 DM이 4 하고 나와서 DM 길이가 루트 10분의 8 나오는구나. 5분의 4 루트 10이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자, 여기서 공식 하나 먼저 꼬갈게. 원래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공식이긴 한데 요새 안 가르쳐줘, 중학교 때.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고. 근데 수능에서는 막 나와. 알고 있으면 쉽게 풀어. 알겠지? 모르면 이렇게 보조선 그어가지고 뭐 찾아줘야 돼. 원에서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를 뭐 P라고 얘기를 하면은 AP 길이 곱하기 CP 길이가 BP 길이 곱하기 DP 길이 나와. 그래서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되는 거야. 왜?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그어서 이용해서 닮은 비 쓴 거야. 닮은 비 쓴 거야. 근데 이거를 공식처럼 알고 있으면은 눈에 잘 보인다고.
여기에 추가로 몇 가지 공식 더 있는데 그런 녀석들은 이제 수능에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 공식만이라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돼. 알았지?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유형 9번에 삼각형의 넓이 문제 나왔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문제가 마지막일 거라마. 자, 넓이 문제까지만 같이 한번 해보고 각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 요 단원이 조금 어려울 거야 아마. 요 삼각함수 활용 파트 때문에. 그래프도 만만치 않은데 삼각함수 활용 파트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릴 테니까. 그치? 그래도 목요일까지 다 풀어왔으면 좋겠다. 몇 문제 안 되잖아. 여기서 보고서가 맞나? 근데 자, 60도 선분 AB 길이가 2루트 2, 선분 BC 길이가 2루트 3. 삼각형 ABC가 있다. 삼각형의 내부에 점 P를 잡고 각 PBC가 30도, 각 PCB가 15도 하고 나왔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네. 자, 한번 해봅시다. 어디가 60도야? BAC, A 각도가 60도네. 하고 나왔고 P를 대충 이쯤 찍어줬을 때 이렇게 A, B, C, P. 자, 그럼 여기 각도가 지금 60도 나왔고 어디 길이 알려줬어? AB 길이 2루트 2라고 알려줬고 BC 길이 2루트 3이라고 알려줬고 PBC 여기 각도가 30도고 PCB 여기 각도가 15도 하고 알려줬을 때 문제에서 삼각형 APC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네. 그치? 이 삼각형의 넓이 한번 구해볼 겁니다.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알아야 돼. 이 삼각형의 넓이를 알아야 돼.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 어디 길이를 찾아줘야지? APC 넓이 어디를 알아줘야지? 60도 잘 모르겠어. 찾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다 찾아볼 거야. 그치? 찾을 수 있는 거 다 찾아볼 거야. 자, 일단 큰 삼각형에서 보니까 이 길이 찾아줄 수 있겠네. 그치? 이 길이 찾아줄 수 있어. 자, 그럼 이 길이 한번 찾아줘 보면은 여기 길이를 2루트 3 알려주고 여기가 60도 나왔을 때 여기 길이 찾으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건너길이의 제곱 4, 3, 12가 65제곱 몇이요? 8 더하기 요거제곱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60 하고 나오겠다. 코사인 60은 2분의 1이니까 약분해버리고 정리해주면 넘겨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2x 마이너스 4가 0 하고 나왔네. 그치? 자, 그래서 근해 공식 사용해도 되고 x값을 구했어. x값이 너무 그지같이 나오는데? 너무 그지같이 나오는데? 일단 이거 아닌 것 같으니까 이대로 두고 그치? 그 다음 거 볼 거야.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볼 거야. 여기가 30도, 여기가 15도니까 또 어디 각도 할 수 있어? 여기 각도 할 수 있겠네. 그치? 여기 각도가 몇 나와? 135도 나온다. 특수각이네. 그치? 180도 빼기 35도니까. 맞아. 그럼 이 각도에 대한 건너길이 알고 있으니까 이 둘 중에서 이게 특수각이니까 이 각도에 대한 건너길이 우리 찾아줄 수 있겠다. 뭐 이용해서? 사인 법칙 이용해서. 맞지? 오케이.
그래서 삼각형 PBC에서 자, 여기가 30도, 여기가 135도, 여기가 2루트 3이니까 여기 길이를 찾아줘 볼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사인 135도 분의 2루트 3이 사인 30분의 y 하고 나와서 우리가 찾고 싶은 y는 사인 135도니까 2분의 루트 2 분의 2 루트 3 곱하기 사인 30이니까 2분의 루트 3. 그래서 2 약분되고 2 루트 2분의 3 하고 나와. 그래가지고 정리해주면은 3 루트 2 모양으로 나오겠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 길이가 3 루트 2 하고 나왔어. 3 루트 2. 그 다음 뭘 찾아줘 볼 거냐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삼각형 ABC에서 아까 코사인 법칙은 조금 숫자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실패했는데, 그치? 실패했는데 사인 법칙 한번 사용해 볼 거야. 그치? 요새 사인 법칙 많이 사용된다고. 자, 60도에 대한 건너길이 알려줬으니까 여기 길이 알려줬으니까 이 각도에 대한 사인 값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삼각형 ABC에서 사인 A분의 2루트 3이 사인 C분의 2루트 2 모양으로 나왔어. 자, 사인 A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2루트 2하고 나와서 2 약분해버리고 루트 3 약분해버리면은 얘가 2 되네. 그래서 사인 C는 2분의 루트 2 나온다. 맞지? 그래서 C가 몇 도? 45도. 오케이. C가 45도 나왔어. 45도. 자, 여기가 45도 나온 상태에서 여기가 15도니까 여기 각도가 몇 도 나왔어? 30도 하고 나왔을 거라고. 그치? 30도 하고 나왔어. 30도. 그럼 여기 길이 찾아줘야 되는 건데. 아까 계산 제대로 한 건지 한번 보자. 요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코사인 60. 코사인 60은 2분의 1이니까 약분해서 마이너스 2 루트 2 맞네? 어디? 이거 루트 3이야? 아닌데? 2 루트 3은 여기다 곱해줬잖아. 그러네. 인수분해가 안 돼. 그지 같아. 그래서 그냥 할 거야. x값 찾아줄 겁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x는 짝수 공식 사용하자.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2 마이너스 ac 더하기 4. 그래서 루트 2 풀마 6인데 길이니까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겠네. 하고. 됐지? 자, 그래서 여기 길이가 루트 2 플러스 루트 6 하고 나왔어. 자, 이제 두 변의 길이랑 사이에 끼인 각 알고 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겠다. 2분의 1에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다른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하고 정리해주면 되겠지. 그치? 더럽게 나오는 거 맞아? 아유, 문제 숫자 더럽게 나오는 거 맞네. 그치?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돼. 자, 그래서 삼각형에서 넓이 구하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넓이 구하는 공식은 딱 하나 나오고 결론적으로는 뭐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전부 다 길이 구하는 형태 문제야. 그치?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부분 문제를 너네들이 되게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치? 문제 추가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얘기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많으니까. 그치?